일본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급의 차질을 겪게 될 유럽을 위해 자국이 보유 중인 천연가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서도 신속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확실시됐던 2월 23일에는 러시아 국채 등의 일본 내 발행 유통을 금지했고, 침공이 개시된 다음 날인 25일에는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3월 7일에는 일본 정부가 러시아를 파트너해서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로 격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북한, 중국 같은 안보 과제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보도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를 단죄하는 가운데 자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도도 활발합니다. 미국과의 핵 공유를 통해 핵 보유 단계에 접근하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국의 윤리와 관련된 사안들에서도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침략 과정에서 독도를 빼앗은 사실을 도외시한 채 독도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올여름까지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겠다며 자민당 태스크포스팀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또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에는 위안부 강제징용의 실상을 감춘 교과서들이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를 단죄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들의 도덕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감이 없었다면 세계적 비판의 대상인 위안부 문제를 그처럼 과감하게 교과서에서 은폐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극우 세력이 사도광산 문제를 매개로 결집하면서 한국과의 역사전쟁까지 운운하는 것은 과거가 깨끗하다는 자신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이 그렇게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 데는 역사 수정주의가 적지 않게 기여했습니다. 자국의 범죄 전력을 지우고 아무런 흥결도 없었다는 쪽으로 역사를 수정해가는 극우 이론가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에 더해 기독교의 영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0.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기독교가 일본 극우에 미친 영향은 상당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일본 극우가 기독교를 활용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극우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고 일본 국민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며 따라서 세계를 지배해야 할 운명을 지녔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같은 과잉된 민족적 자부심이 일본의 전쟁 범죄를 한층 부추겼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된 데에는 기독교를 매개로 유입된 선민의식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 최대 극우단체인 일본회의를 움직이는 것은 신도 계열 종교들입니다. 전 교도통신사 기자인 아오키 오사무의 일본회의의 정체는 일본회의라는 존재의 배후에는 신사본청을 축으로 하는 신도 종교단체와 생장의 집의 그림자가 조직과 인맥의 들이었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흥종파인 생장의 집을 포함한 신도계 종파들이 최대 극우단체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회의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그 종파들은 단단한 선민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민의식을 신도에 유입시킨 인물로 19세기 일본 기독교 지도자인 에비나 단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일본 기독교 그룹인 구마모토 밴드를 이끈 에비나 단조가 유대인 선민 사상을 신도에 유입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사상 2021년 12월호에 실린 홍익표 야마나시에 이화대학 교수의 논문 일본 극우의 탄생과 종교적 배경은 구마모토 밴드의 대표자인 에비나 단조는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이른바 조선 전도론을 통해 일본의 황국적 기독교를 이식하려 애쓴 목사이자 신학자였다면서 신도와 기독교를 결합하여 야마토 민족에게 신이 부여한 선민의식을 강조하며 일본 제국의 팽창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일본 우익은 다신교인 신도를 일신교 비슷하게 재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천황 중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도 기독교 이론이 요긴하게 활용됐습니다. 서양 문화를 열렬히 수용하던 시절인 19세기 중후반에 일본인들이 열등감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서양 서적들에서 일신교는 고등 종교로 다신교는 하등 종교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이 세상을 주도하던 시절이었으니 그런 식의 서술이 대세를 점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의 일본인들은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콤플렉스를 겪었습니다. 홍익표 논문은 다수의 유학생 파견과 수많은 번역서 소개 과정에서 19세기에 형성된 종교학 이론은 기독교, 이슬람교 등 유일신교를 고등 종교로 힌두교나 신도 등의 다신교를 하등 종교로 분류하는 것을 접하면서 일본의 종교 실태에 대한 집단적 열등감, 굴욕감이 심화되었고 이는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열등감, 굴욕감과 더불어 유일신교의 정치적 효용성에 대한 주목이 낳은 결과에 관해 논문은
이는 이후 일본의 모든 신사를 천황을 정점에 둔 황실신도의 우산 아래 일어난 이른바 국가신도, 즉 신사신도의 형성으로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근대 천황제가 탄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기독교적 선민의식이 일본 극우의 의식 저변에도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극우 세력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기독교 선민의식과 유일신 사상이 19세기 일본 극우를 통해 그들의 의식 속으로 침투했습니다. 현재 우익 세력들은 제대로 된 참회나 반성을 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점점 더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현장들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하고 보란듯이 교과서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뻔뻔함의 저변에 기독교와의 접촉을 통해 유입된 선민주의와 유일신 신앙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며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고 옳은 것은 더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 과거를 부정하고 잘못된 소망을 사실로 믿게 되면 반드시 미래에 파탄이 난다. 교과서는 한쪽 주장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역사에 일어난 일을 올바르게 표기해 그 선악 공과를 아이들에게 평가하게 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이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교육이 정권자의 프로파가 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한다. 윤 신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왜곡된 한국의 역사를 사실에 입각해 맞는 역사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일부 신문은 문 정권의 홍보지로서 역사 왜곡에 가담해왔으니 윤 신임 대통령의 정치 체제와 인물 자체에 대해 트집을 잡고 싶었겠죠. 좌익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 한국 사회가 바뀌기를 기대해보고 싶지만 무리일 것 같네요.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팽팽한 승리였고 의회는 좌익이 쥐고 흔들고 있으니까요. 2년 후 의회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윤 신임 대통령의 정치 체제는 혼란이 계속될 겁니다. 정치적인 방향에서 역사나 교육을 논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겨진 문서나 남의 나라 문헌도 포함해 연구한 역사를 무시하고 자신들에게만 편리한 역사를 만들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친일 딱지로 차기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미지 실추를 겨냥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뭐 저쪽 일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교조와 마찬가지로 이웃 좌파 전교조의 편협한 반일 교육이 이웃나라의 진보를 저해하고 진정한 국제사회의 진입을 막고 있다. 독선적 역사관은 이웃나라 사회에서만 통용되지만 세계의 역사교육과는 너무나 괴리되어 있다. 좀 더 국제적 가치관을 널리 도입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이 가운데 역사인식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역사인식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고 더구나 그것을 빌미로 언제까지나 사죄나 배상을 요구하는 모순을 한국은 가지고 있다. 예상대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반일 교육은 바뀌지 않네. 사실에 입각한 역사인식을 가지려 하지 않고 자기 편의에 맞추어 왜곡하는 감각은 저쪽 말을 빌려 말하자면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뭔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모처럼 수십 년에 걸쳐 날조된 역사를 국민에게 각인시켰는데 이제 와서 사실을 들춰내면 곤란하겠죠. 자신들이 피해자이고 정의여야만 돈을 갈취할 수 있었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들 입장에선 다소 들켜도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가 바뀐다. 심지어 대폭으로 말이지. 그리고 사실은 무시되고 자신들의 우월감과 피해자의식이라는 진역적 감정을 납득시키기 위한 억지 역사 소설이 역사로 등장한다. 이 행보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